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에어부산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이번에 1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좀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들 지켜봐야 될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관해서 노선 반납에 대한 우려로 좀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어부산 실적 저와 함께 좀 간단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722억 원대를 기록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년 동기 대비 27.8%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저희가 23년 4분기인 전기와 비교해 본다고 하더라도 9.5%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긍정적인 모습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09억 원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년 동기 대비 48.3% 그리고 전기 대비 104%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에어부산이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었을까요? 많은 분들도 아시다시피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일본 노선의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엔저 현상에 따라서 좀 수혜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엔저 좀 함께 살펴보면 1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일본의 엔화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엔저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일본을 여행을 많이 가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러한 일본 여행 열풍이 일본 노선을 주력으로 하는 에어부산의 실적을 이끌었다라고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김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에어부산의 후쿠오카, 오사카, 도쿄, 삿포로 4개 노선을 이용한 탑승객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렇게 실적적인 측면을 좀 견인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수치로 저와 함께 좀 간단하게 보시면요. 1분기에 국내 항공사들의 일본 동남아 승객 증가율 현황을 좀 보시면 한눈에 파악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1분기에 봤을 때 저희가 이렇게 50.2% 증가한 모습을 봤을 때 전년 동기보다 큰 폭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에어부산이 큰 수혜를 봤다라고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소도시입니다.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1월 부산 마쓰야마 정류 노선을 신규 취항하면서 일본의 소도시 여행 트렌드도 공략을 했고요. 현재도 계속해서 일본 소도시를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노선, 특히 지방 노선 좀 중요한 이유가 저희가 일본 지방 노선의 여객수 추이를 보면은 큰 폭으로 증가를 한 것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간선 노선보다는 좀 더딘 모습을 보여줬지만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일본 지방 노선을 가는 여행객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이점으로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최근에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일본에 가는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여행을 많이 갑니다. 따라서 일본 많이 갈수록 이렇게 지방으로 많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1회차에는 지방 도시의 비율이 49%였던 반에서 2에서 9회차 60% 그리고 10회차 이상부터 이렇게 67% 이상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방 도시의 이런 수요가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소도시 전략을 짜면서 긍정적인 실적 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한중 여객 추이입니다. 최근에 이제 한중 여객 1월 3월에 641% 폭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국에 대한 여객이 증가하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화 노선도 에어부산의 실적 개선에 한몫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어부산의 중화 노선 중에 특히 또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대만이라던가 대만의 이 타이베이 가오슝 항공편의 1분기 탑승객 같은 경우에는요, 절반 이상이 대만 국적일 정도로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도 또 지난 27일부터 부산 타이베이 노선을 주 7에서 14일 증편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따라서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도 올해 1분기 중국 노선 공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배 수준까지 이렇게 확대를 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에어부산의 실적 견인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동남아, 이제 뭐 베트남, 필리핀 등 여기에 대한 노선도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여객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 에어부산도 이렇게 실적이 긍정적인 모습 보였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이거래일 연속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사들 중에서 가장 좋은 영업 이익률을 기록하는 이제 긍정적인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1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내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증가했지만 저희가 항상 우려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관한 우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좀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합병에 대해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운수권과 슬롯 등은 남겨둔 채 아시아나항공이라던가 아니면 에어 부산 등의 노선을 양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제가 좀 눈여겨본 부분이 일본입니다. 이 걱정을 좀 해야 되는데, 일본 경쟁 당국의 요구를 반납해야 할 슬롯의 상당수가 에어 부산의 인기 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타격에 대한 우려로 에어 부산도 현재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반납할 가능성이 있는 슬롯만 왕복 기준으로 224개에 이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김해 공항에서 출발하는 사포로와 그리고 후쿠오카의 운항이라던가 아니면 여객 점유율 같은 경우 절반이 넘고, 오사카 역시 각각 43.9% 그리고 이제 47.8%에 이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알짜 노선들, 특히 최근에 이렇게 에어부산의 실적을 결인하고 있는 알짜 노선, 일본 노선을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한다는 것은 에어부산에게 굉장히 큰 악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에어부산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리스크는 항상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변동사항이 있다거나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어떠한 대응 전략 짜는 게 좋을까요? 일단 금일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금일의 낙폭을 조금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서서 좀 저항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이런 60일선에서 좀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저희가 단기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이런 노선 반납뿐만 아니라 매크로적인 변수에도 좀 노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면들 부각되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전에 지지를 받았던 라인대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부분 이탈하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게 전에 지지를 받은 라인대와 전 저점 부분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하방에 대한 전략들 좀 말씀을 드렸고요. 상방에 대한 전략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부산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합병으로 인한 노선 반납 리스크 우려가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긍정적인 모습들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각광받으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이 라인대 그리고 장기동 평균선 240일선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 라인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돌파 후에는 상방으로 이제 이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열려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제가 에어부산의 실적 그리고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 등에 대한 내용들 조금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